스마트폰의 필수 앱인 갤러리. 편리한 활용 방법입니다. 터치 한 번으로 추억 앨범도 만들고 모자이크와 사진을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진이나 영상이 적어도 수백 장은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사진이나 영상으로 멋진 여러분만의 추억 앨범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추억 앨범은 갤러리에서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스토리라고 있죠? 스토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 사진과 동영상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고 하죠. 여기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스토리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목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제목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추억 앨범으로 썼습니다.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터치하면 체크 표시가 나오죠. 자, 또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선택한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가게 돼요. 자, 전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만들어주게 되죠. 우리가 따로 이용할 거 없이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영상이 지나가면서 이런 화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을 보시게 되면 음표 표시가 나와요.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지금은 원본 형태인데요. 재미있는, 즐거운, 편안한, 여유로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저는 편안한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음표 표시 다시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음악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편안한인데 여유로운, 활기찬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런 카테고리에 관련된 음악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저는 여기서 굿타임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화면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누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앨범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든 영상은 내 스마트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려면 영상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내보내기 옵션이라고 있고요. 동영상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내보내기 옵션 누르시게 되면 세로 화면, 가로 화면, 그 다음 전체 화면 1:1, 3:4, 9:16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 세로 지정하고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그냥 1:1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점 3개 버튼 누르신 다음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홈 버튼 누르고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만든 파일이 이렇게 영상으로 저장이 되어 있죠. 자,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영상 파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스토리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든 추억 앨범이라는 이 파일이 여기에 있네요. 자,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화면을 터치하면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나오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대표 이미지를 변경을 한다든지 제목도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또 점 3개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스토리 만들기가 또 있죠.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원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터치 한 번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잠자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을 해서 멋진 추억 앨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앨범을 만들 때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아래쪽에서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빛 반사가 일어나서 뒷부분이 비친다든지 하게 되면 보기에 좋지가 않죠. 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필요 없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수정을 해서 앨범으로 만들게 되면 좀 더 퀄리티 있게 앨범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진의 2% 부족한 부분을 깔끔하게 보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유리를 사이에 두고 사진을 찍으면
뒷부분에 빛 반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가죠. 자, 이럴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우측에 있는 동그라미 4개를 누르세요. 그러면 AI 지우개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AI 지우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림자 지우기와 빛 반사 지우기 2개가 나오죠. 자, 지금 이런 빛 반사는 빛 반사 지우기를 누르게 되면 간단하게 없애줄 수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없어졌죠? 그러면 앞쪽에 유리가 없는 것 같이 깔끔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사진인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색이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간단하게 색을 살려줄 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누르시고 하단에서 전구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밝기와 컬러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비라고 있죠? 이 대비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확실히 대비시켜서 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드는데요. 이 대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대비 값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저는 강의 화면이기 때문에 일부러 대비 값을 좀 많이 줬어요.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많이 줄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은 채도가 되겠습니다. 채도는 사진에 있는 다양한 컬러의 원색을 좀 더 살려주는 거죠. 자, 채도 값을 조금 올려주시면 이런 풀과 나무, 단풍의 컬러들이 좀 더 살아나게 되겠죠. 자,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 사진은 왠지 칙칙해 보이는데 이렇게 바꿔주면 화사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2가지만 조정을 해주셔도 사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사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경우인데요. 자, 지금 이 사진이 아주 잘 찍힌 것 같은데 한중간에 주차 금지 표시가 있어서 사진이 보기가 좋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없애주면 더 깔끔한 사진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 하단 좌측에 있는 인공지능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동하거나 삭제할 대상을 선택하거나 테두리를 따라 그리라고 하죠. 자,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터치해서 이렇게 둘러싸줍니다. 이렇게 둘러싸주신 다음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로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손을 놓은 다음 여기 있는 지우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져요. 자, 그 다음 없어진 부분을 메꿔줘야죠. 여기 있는 하단의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인공지능이 주위와 어우러지는 이미지로 지워진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주차 금지 표시판이 간단하게 사라지죠. 자, 여기 난간에 걸터 있는 부분도 완벽하게 이어져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삭제해서 좀 더 깔끔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앨범 만드실 때 사진 그냥 얹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만 수정을 해주셔도 훨씬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족 사진이라든지 지인과 놀러 가서 찍은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일상에서 찍은 사진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각 사진마다 이렇게 스토리로 앨범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두시면 여러분만의 소중한 추억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사진을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릴 때 개인정보나 얼굴을 가려야 할 때가 있죠. 스마트폰 갤러리의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갤러리의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가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갤러리 실행합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내가 찍은 사진이 전부 들어와 있죠.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거리에서 사진을 찍거나 여행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곳에 전송을 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또는 단체 사진 중에서도 얼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요. 그럴 때 복잡하게 가리시는데 이 갤러리에서 간단하게 가려줄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연필 모양 버튼이 나오죠.
연필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그리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그리는 기능들이 있죠. 마커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색연필 모양으로 그릴 수도 있고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자이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 펜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자이크 설정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마음대로 그리는 모자이크 선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터치해서 화면에 그리는 대로 이 모자이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 옆에는 직선으로 모자이크를 할 수 있죠. 손으로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끌어주시면 직선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죠. 여러 가지 패턴 모양으로 그릴 수 있네요. 자, 이걸 이용을 해서 모자이크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슬라이드는 굵기입니다. 넓은 범위를 모자이크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굵기가 얇으면 한참 칠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이렇게 붓 크기를 크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X 누르시고 자, 얼굴을 한번 모자이크 해볼까요? 자, 터치한 다음 문지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이렇게 얼굴이 모자이크가 되죠? 자, 간단하게 원하는 부분만 가려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모자이크도 여러 가지 형태로 모자이크를 해줄 수 있는데요.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은 모자이크에 있는 이 사각형 모양이 제일 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좀 더 작아지고 좀 더 작아지고 좀 더 작아지겠죠. 자, 예를 들어 큰 상태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모자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모자이크가 너무 커지죠. 자, 이것은 사진이 크고 넓은 범위를 할 때 이용하게 되겠고 이런 모자이크는 이런 좁은 범위를 할 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원하는 모자이크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원형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 칠해보면 이렇게 얼굴을 뿌옇게 만들어주네요. 자, 그라디언트가 원형으로 먹어서 얼굴이 뿌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보통은 이런 식의 그라디언트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 다음은 직선형 모자이크죠. 자, 이건 어디에 쓸까요? 자, 이런 것은 이런 서류나 문서의 개인 정보를 가릴 때 이용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서 연필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그리기 누르시고 똑같이 모자이크 선택합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닫고 여기 있는 이름과 증서 번호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해서 드래그를 하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모자이크 되죠? 터치 드래그.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는 붓 크기가 너무 커버리면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침범이 될 수 있으니까 붓 크기를 좀 줄여야 되겠죠? 자, 원본 복원 해볼게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자, 다시 편집 버튼 누르고요. 이번에는 붓 크기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터치 드래그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터치 드래그. 자,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개인 정보들을 모자이크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서류를 보낼 때 개인정보 부분은 가리고 보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을 때 원본은 놔두고 이런 식으로 상대편에게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저장을 해주게 되면 이 상태로 저장이 되니까 안 되겠죠?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모자이크한 사진만 따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다른 파일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파일이 2개가 저장되겠죠? 하나는 원본이고요. 하나는 지금 모자이크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얼굴 이미지를 가릴 때도 동일하게 다른 이미지로 저장을 하셔야 여러분이 원본을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모자이크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미지를 하나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편집 버튼 누르고요. 그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자이크 펜을 누르게 되면 원래 있던 모자이크 펜이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패턴 모자이크가 있죠. 여러 가지 패턴을 이용을 해서 모자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모양들의 패턴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모자이크를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재밌는 여러 가지 모양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물방울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방울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안쪽을 칠해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 패턴 모자이크는 이렇게 자유형에서 직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패턴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쪽을 터치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기다려요. 그러면 직선으로 바뀝니다. 자, 또 터치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바뀌죠. 이렇게 자유형 곡선으로 직선을 만들어서 원하는 이미지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도 연출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모자이크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모자이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패턴 모자이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칠한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만 지울 수 있어요. 여기는 지우개 버튼을 누르시고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칠해진 부분이 지워지죠. 앞서 본 모자이크에서 원하는 부분을 다시 지울 때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모자이크가 된 상황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울 거예요. 그러면 이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지우개도 터치하게 되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실제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칠을 하게 되면 이 동그라미 사이즈로 그 부분이 지워지게 되겠죠. 좀 더 작게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지워보시면 자, 똑같은 사이즈로 나오게 되죠. 자, 원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커 기능인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서류나 문서도 많이 주고받으시죠. 자, 그때 필요한 부분에 마커 표시를 해서 전달을 하면 상대편이 보기 훨씬 쉽겠죠. 자, 그때 이 마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커 터치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컬러도 지정할 수 있겠죠. 자, 보통 마커는 노란색이나 이런 핑크색들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자, 이런 걸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마커의 투명도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진하게 들어가거나 연하게 들어가거나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커의 크기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겠죠. 원하시는 크기로 지정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위쪽에 보시면 크기 변화가 보이죠. 자, 이렇게 크기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마커를 칠해 볼게요. 터치한 다음 손을 떼지 않고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직선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커 표시할 때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문서나 서류 보낼 때 중요하게 표시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꼭 마커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마커를 다시 누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한 마커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마커는 내 맘대로 그리는 자유형 마커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마커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마커는 주위가 뿌옇게 흐려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번지는 컬러죠. 보통 이런 식의 마커는 잘 쓰지 않죠. 이런 마커를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마커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펜인데요. 펜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눈금이 붙어 있는 것은 직선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그냥 있는 펜들은 자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펜, 그 다음에 만연필 모양도 있죠. 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선이 굵어졌다 얇아졌다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만연필로 한번 해볼까요? 굵기 조절을 하고요. 여기서도 투명도 조절이 가능하죠. 창을 닫은 다음 한번 써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눈설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 붓글씨 쓰듯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경우도 여기 있는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워줍니다. 자, 간단하게 원상복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문서 같은 곳에 사인을 해야 할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 스마트폰으로 온 서류를 프린트한 다음 거기에 사인을 해서 다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거나 하는 복잡한 과정을 이용을 하시죠. 자, 이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하면 즉석에서 바로 사인을 하거나 문서의 중요한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가능합니다. 여기는 펜 누르시고요. 원하는 펜 선택하시고 컬러도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사인을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손으로 하시면 되겠죠. 작아서 글씨 쓰기가 불편하실 경우에는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확대하시면 됩니다. 자, 확대할게요.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하면 이동하거나 확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손가락 1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기 기능이 적용되겠죠? 자, 이렇게 좀 더 올려놓고요. 자, 이곳에 사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사인했습니다. 실제 펜으로 쓴 것 같이 사인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꼭 종이로 출력하거나 컴퓨터로 이동시키지 않아도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바로 사인하거나 문서 작성을 해서 다시 전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손으로 쓰기 불편하신 분들은 다이소 같은 곳에 가면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펜을 팔죠. 보통 1,0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면 좀 더 이쁘게 쓸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터치 한 번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번 시간은 다른 앱 설치 없이 갤러리의 기능만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의 사진을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 앱 실행합니다.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 오는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서 주차 금지 이 표시판이 없으면 좀 더 이쁘게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 한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기가 안 좋죠. 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터치 한 번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 우측에 있는 점 4개 동그라미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AI 지우개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치 않는 부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AI 지우개로 원치 않는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때 정확하게 선택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만 선택해주면 인공지능이 정확한 물체를 포착하게 됩니다. 자, AI 지우개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지울 물체를 대충 둘러싸주는 거죠. 이렇게. 자, 둘러쌌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당 물체로 선택 구역이 좁아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지우기 합니다. 자, 그러면 감쪽같이 지워집니다. 여기 있는 바퀴 자국까지 바로 연결이 돼서 완벽하게 지워지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표지판도 지워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제대로 선택을 해주겠죠? 지우기 합니다. 자, 지워졌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발자국도 지우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발자국도 지웁니다. 자, 선택 구역을 잡아주시고요. 지우기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은 사진의 어느 부분이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지우면 완벽하게 삭제가 되죠. 자, 원래 발자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를 정도로 완벽합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놀라운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되고 지우기 하면 바로 지워지죠. 자, 이렇게 발자국이 많이 찍힌 이런 눈 내린 사진도 한 번도 밟지 않은 눈 내린 사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완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원본 사진에 그대로 덮어써집니다. 자, 그런데 원본 사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저장을 누르시면 안 되겠죠. 자, 그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더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우측은 원래 있던 표지판이 보이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사진은 표지판과 발자국까지 지워진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숲속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측에 난간 구조물이 보이죠. 자, 이런 부분도 없어지면 사진이 훨씬 더 잘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것도 간단하게 없애줄 수 있어요. 자, 다시 들어가서 AI 지우개 누르고요. 이 부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둘러싸 줄게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물체만 선택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우기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주위에 있던 나뭇가지들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원래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 표시가 안 난다고 보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여러분 사진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진을 찍으셨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앵글에 들어와 있을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지워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또 AI 지우개의 놀라운 기능인데요. 이렇게
유리의 뒤쪽 부분이 비쳐서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바깥쪽에 멋진 풍경이 반사된 부분 때문에 가려지게 되죠. 이런 경우도 간단하게 지워줄 수 있습니다. 연필 버튼 누르시고 똑같이 우측에 있는 점 4개 동그라미 누르세요. 자, 그 다음 AI 지우개로 들어갑니다. 자, 앞서는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없애줬는데요. 이번에는 빛반사 지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테두리 그릴 필요 없이 원본 사진 상태에서 빛반사 지우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해서 깔끔하게 지워지죠. 원래 있던 것 자체를 모를 정도로 완벽합니다. 자,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잘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면에서 찍힌 이런 빛반사는 거의 대부분 지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단풍이 진 모습을 찍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진으로 찍게 되면 이런 단풍 컬러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고 좀 칙칙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도 색상 보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멋진 사진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 연필 버튼 또 누르시고요. 점 4개 동그라미 누릅니다. 그 다음 색상 조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여러 가지 컬러들이 나오죠. 지금 이 이미지에 있는 대표적인 컬러들이 아래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컬러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붉은 계열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색조, 채도, 밝기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색조를 선택하고요. 아래쪽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세요. 자, 그러면 붉은 계열의 컬러들이 다른 컬러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아무래도 단풍이기 때문에 좀 더 붉게 보이는 게 보기가 좋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 채도를 좀 더 올려주겠습니다. 자, 컬러를 좀 더 살아나게 만드는 거죠. 붉은 컬러를 좀 더 살아나게 만듭니다. 자, 우측으로 당겨주면 컬러의 원색이 올라오게 되고요. 좌측으로 밀어주면 컬러의 원색이 빠지게 되면서 색이 좀 칙칙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채도를 조금만 올려주더라도 훨씬 선명하고 컬러가 살아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컬러가 좀 더 살아났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초록색도 선택을 하신 다음 색조를 좀 더 올려주면 초록색이 좀 더 파릇파릇하게 살아나게 되겠죠. 채도도 약간만 조절해 줍니다. 자, 완료해 주시면 원본과 비교를 해보시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풍경 사진들 요즘 많이 찍으실 텐데요. 이렇게 한두 번만 터치를 해주셔도 180도 다른 사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분 색칠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사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컬러나 흑백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잘만 이용하시면 아주 색다른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효과를 적용하면 광고같이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이 사진같이 인물 사진의 경우 주변 배경은 전부 흑백으로 만들고 이 꼬마만 컬러로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서 연필 누르신 다음 우측 동그라미 4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부분 색칠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전부 흑백으로 바뀌게 되죠. 자, 여기서 컬러로 바꿀 부분만 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십자 표시가 나오죠. 지금 십자 표시가 있는 주위에 같은 색들은 전부 컬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스타킹 부분을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그 부분 컬러로 바뀌었죠? 자, 모자 부분도 터치하고 십자 표시를 원하는 부분에 가져다 놓으면 또 컬러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컬러로 만들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풍경 사진에서 꽃들만 전부 컬러로 만들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누르시고 다시 동그라미 점 4개 버튼 누르시고요. 부분 색칠 선택하면 전부 흑백으로 바뀌죠. 자, 꽃만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부 꽃만 컬러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광고에서나 보던 아주 특이한 사진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사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지우거나 컬러를 바꾸거나
전체 사진의 컬러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갤러리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셨을 때 이런 기능 하나씩만 이용을 해주셔도 완전히 다른 인생 사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